이번에는 편집 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편집 탭을 클릭해서 어, 그 복사, 이동, 그 다음에 클립보드의 복사와 붙여넣기, 잘라내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위치 정렬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레스트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삭제, 부분 삭제, 절취 삭제, 뭐 교점간 삭제, 이런 삭제 명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 부재 정리, 그 다음에 둥글게, 그 다음에 면취라는 부분이 있고요. 트리밍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자, 변형과 신축, 그 다음에 선분을 원으로 변경하는 명령, 그 다음에 문자 편집하는 명령, 그 다음에 그룹 작성과 그 그룹을 해제하는 명령, 그 다음에 분해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기본 도형으로 가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원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은 반경을 2000으로 세팅을 해서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자, 편집 탭으로 이동해서 자, 복사를 클릭합니다. 복사를 클릭하면 작도 편집 창에서요. 그 처리 방법에 이동과 복사가 있는데 이 복사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평행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그 클릭하시면 그 평행 회전, 그 다음에 평행 회전, 확대 축소, 평행 확대 축소, 그 다음에 회전 확대 축소, 평행 회전 확대 축소, 그 다음에 대칭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평행이라는 부분은 무브를 얘기를 합니다. 무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로테이트. 자, 오늘은 일단 복사 부분에서 이 평행이라는 부분을 자 두고 이 사각형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클릭 하나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을 클릭할 때 원을 클릭하게 되면 먼저 번에 선택했던 것들이 자 이렇게 선택 취소가 되어집니다. 다시 사각형을 누르게 되면 자 또 원이 선택 취소가 되겠죠. 자, 두 개 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원을 선택하시면 자, 두 개 다 선택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눌린 상태에서 어느 하나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객체가 선택 그룹에서 자, 해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Shift 키와 컨트롤 키의 조합에 의해서 자, 추가도 할 수 있고 자, 뺄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여서 배치를 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OK 버튼을 클릭하든지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선택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리 원점을 지시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점을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복사할 곳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자 원본 파일이 이렇게 복사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ES 키를 눌리게 되면 기존의 객체가 이렇게 복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오토캐드에서도 같은 기능들이 있지요.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 그 객체를 다른 객체를 추가할 때 Shift 키, 그 다음에 이미 선택된 그룹에서 어떤 객체를 뺄 때는 컨트롤 키 눌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객체를 이동하는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동하기 위해서는 편집 탭에서
자,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전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 테두리에 체크를 해 놓고요. 어, 어느 한 구석에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클릭하시면 어, 그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역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미 선택되어져 있는 그룹에서 해제할 수 있고요. 얘를 추가하려면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테두리를 체크한 것과 체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는 자, 체크를 해제했을 때 박스를 지정을 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선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 이동 명령을 내리고 자, 테두리가 해제된 상태에서 박스에 이렇게 걸쳐 있는 부분들은 선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테두리를 체크를 했을 때 그 박스에 살짝 걸치기만 하는 객체들도 선택이 되어지죠. 그래서 복잡한 도면에서 어느 한 특정 객체만 선택되어질 때는 요 테두리를 체크하거나 체크 해제하면서 적당하게 어떠한 객체들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는 윈도우와 크로스라는 그 선택 옵션이 있죠. 자, 윈도우는 객체가 전체 다 그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 선택이 되고요. 크로스는 객체가 조금만 걸려 있어도 선택되어지는 선택 옵션인데요. 자, 이 테두리라는 옵션을 그 주고요. 요거를 선택한 것과 선택하지 않는 것. 자, 선택한 거는 크로스고요. 자, 선택하지 않는 체크 해제하면 윈도우로 객체를 지정하는 옵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오토캐드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두리를 선택을 하시고 자, 전체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했으면 OK 버튼을 클릭을 하든지 엔터 키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도 자, OK를 누르는 것과 엔터 키를 누르는 것 다 해당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원점을 지정을 해주고요. 자, 원점을 지정해주고 자,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의 지점을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들은 삭제가 되고 이동이 되겠죠. 자, 무브라는 거는 자, 기존 원점에 있는 객체들은 객체가 다른 곳으로 자, 이동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사를 클릭하게 되면 자, 조금 전에 그 복사하는 기능하고 자, 동일하게 되고요. 다시 이동하게 되면 자, 이동하는 기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 평행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자, 회전을 클릭하시면 이 전체 회전이라는 요런 그 입력하는 난이 생기고요. 이때 Z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지정을 하게 되면 자, 선택되어져 있던 객체들이 자,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동에 체크되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객체가 이동이 되면서 회전을 하는 거고요. 복사에 체크되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객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객체가 복사가 되면서 그게 회전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객체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복사된 객체가 자,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복사와 이동이라는 자, 요 두 개의 명령은 서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동 버튼을 누르시고 하는 그
방법과 이동을 눌리고 그 다음에 요 복사나 이동을 선택해서 클릭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지 자, 복사와 이동 중에서 이 아래쪽에 그 처리 방법 중에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자, 평행은 이동, 즉 무브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로테이트에 해당되고, 자, 평행 회전은 이동하면서 그 이동한 객체를 회전시키는 명령입니다. 자, 확대 축소는 내가 선택한 그 객체가 그 스케일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확대 축소를 클릭하게 되면 확대 축소에 여기에 보면 스케일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로 주면 그냥 그대로 무브하는 명령과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소수점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원본이 이동이 되면서 이 스케일의 값만큼 축소가 되어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고요. 자, 만약에 이거를 양수의 어떠한 숫자로 그 0보다 큰 숫자로 0보다 큰 숫자가 아니죠. 1보다 큰 숫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숫자만큼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복사 이동이라는 이 명령어는 이 처리 방법에 의해서 다양하게 처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처리 방법에 대해서 평행,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평행과 회전, 그 다음에 스케일이라는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이동되면서 또 축소할 수도 있겠죠. 또 회전하면서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동하면서 회전도 되고 또 축소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미러죠. 대칭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따로 제공을 하고 있죠. 저 미러라든지 로테이트, 무브, 자, 이런 것들이 스케일 이렇게 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캐드와에서는 요 처리 방법을 통해서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 익스프레스 툴에 보면 요 평행 회전 축소라는 기능의 명령어를 또 제공을 하고 있지요. 자, 거기에 더해서 캐드와는 회전 확대 축소, 또 평행 확대 축소, 평행 회전, 자, 요런 세 가지의 명령들을 더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는 행위들은 오토캐드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뭐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처리 후 설정이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 레이어는 유지가 되고 뭐 시트도 유지가 되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네요. 자, 요것들도 나중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존 것들을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요. 자, 위치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 정렬을 한번 해보겠는데, 자, 위치 정렬 클릭을 하시면 현재 준비 상태로 되어 있네요. 자, 정렬 방법이 상단의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른쪽 끝에 정렬, 뭐 왼쪽 끝에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왼쪽 끝에 정렬을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가 좌측이 자,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클릭하시고 자, 다 한 상태에서 OK 버튼 누르시면 자, 요 부분이 하나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OK 버튼 눌리면 자, 요 왼쪽 기준으로 해서 자, 정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OK 버튼 누르시고, 자, 원점을 지정을 하고, 자, 복사할 부분도 그대로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ES 키를 누르시고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자, 객체가 4개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사각형 박스가 2개, 원이 2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중복 객체를 삭제하는 명령이 중복 부재 정리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전체를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ES키 눌려서 전체를 체크를 하시면 아까 객체가 4개가 선택되어졌는데, 자, 객체 2개만 남았죠. 자, 이러한 그 중복된 객체가 있었을 때 그 중복된 객체를 지우는 명령이, 자, 중복 부재 정리고요. 오토캐드에서는 오버킬이라는 명령을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자, 요 변형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변형을 클릭을 하시고, 자, 요 레디라고 나와 있죠. 레디라고 나왔을 때, 자, 클릭하고, 자, 클릭을 해서 요 한쪽 끝만 좀 정의를 하시고요. 자,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자, 내가 늘리고자 하는 스트레치죠. 늘리고자 하는 어, 방향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그만큼 변형이 생기죠. 자, 다시 변형 눌려서 이번에는 요 꼭지점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꼭지점만, 자, 이동이 되겠습니다. 변형이 되겠죠. 자, 변형 명령을 실행하실 때 스냅 옵션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거리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형 명령을 내리시고요. 레디 상태에서, 자, 내가 원하는 이동하고자 하는 꼭지점을, 자,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때 반드시 테두리에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냅에서 XYZ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동하고자 하는 점을 선택을 했었을 때, 자, 위쪽에 다이나믹한 치수가 보이고요. F2 키를 클릭을 해서, 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치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 그만큼 이동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입력한 숫자만큼 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동 방향을 클릭을 해서, 자, 수평 수직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신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축, 그 다음에 둥글게 트리밍이라는 요 세 가지를 해보겠는데요. 실습에 앞서서 선분을 좀 몇 개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에서 선분 클릭을 하시고, 요 벡터의 스냅 값을 체크하신 다음에 각도 피치는 90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을 몇 개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한 3개 정도 그리고요. 자, 편집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자, 신축을 클릭합니다. 자, 신축 명령을 클릭하시면 옵션의 단독과 그 다음에 일괄 트리밍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말하는 이 트리밍은 여기에서 말하는 트리밍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라는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트리밍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트리밍이라는 명령으로 그냥 바로 트리밍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신축이라는 명령을 주시고 단독이라는 부분으로 클릭을, 자, 하신 다음에 대상 부재를 지정을 할 때, 자, 선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선을 클릭을 해주면,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 선의 그 길이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2 키를 누르게 되면, 자, 명령을 거리 치수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만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정확하게 3만 값으로
신축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만을 입력하시고 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자, 3만 길이로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일괄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그 선의 전체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테두리에 체크를 하시고 자,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이제 이동을 하시면 마우스가 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회전 복사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선을 선택을 해서 회전 복사를 할 거고요. 자, 복사 명령을 내려서 자, 이번에는 요 그 처리 방법 중에 평행 회전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자, Z 각도를 90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세 개의 선분을 지정을 하고요. 자, OK 버튼을 클릭하고 자, 원점을 지정을 해서 자, 이쪽 부분에 이렇게 하나를 회전 카피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신축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트리밍 자, 눌렸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개의 지점을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죠. 오토캐드에서 말하면 필렛의 그 값을 0으로 아크 값을 0으로 지정해서 두 지점을 만나게 하는 것과 자, 같은 효과고요. 자, 다시 ES키를 눌려서 이제 이번에는 요 트리밍이라는 명령을 직접 내려서 하게 될 텐데 자, 트리밍이라는 명령은 이 잔선과 소선이라는 두 개의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자, 이 소선이라는 부분은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서로 연결되죠. 자, 잔선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 선과 이 선을 선택을 했을 때 동일하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 소선과 잔선이 다른 면은 자, 뭐냐면 이 객체를 서로 이렇게 제가 서로 이제 자, 이런 모양이 됐을 때 트리밍에서 소선을 선택하게 되면 이 선과 이 선을 자,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그 객체 부분이 그 삭제가 되면서 그 반대편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둥글게라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둥글게를 클릭하면 둥글게와 면치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둥글게는 필렛의 아크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면치는 오토캐드의 챔퍼 명령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말하면 못따기하고 못깎기가 되겠죠. 못따기는 필렛의 아크를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못깎기는 챔퍼라는 명령과 같겠죠. 자, 둥글게를 선택을 하고요. 이 둥글게 직경을 여러분들이 반경을 입력을 하시면 자,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요 아크가 반경이 1000이 만들어지겠죠. 이번에는 면치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면치의 옵셋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깎이의 X축과 Y축에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주시고요. 역시 두 개의 지정을 하게 되면 1000에 대한 목깎이가 진행이 되겠죠. 기본 도형에서 자, 평행치수에서 자, 수평을 주고 자, 두 지점을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X축과 Y축이 각각 1000인 목깎이가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캐드와에서는 어떤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자, 아무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객체를 실행하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은 아이콘들이 나타나죠. 자, 이 아이콘들은 스페이스 바를 클릭을 했을 때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기존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원을 약간 걸치게 만들어 놓고요. 자, move라는 명령을 하겠습니다. 자, move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자, 원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거나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되는데, 자, 가까이에서 선택을 했을 때, 복잡한 도면에서 가까이 그 선택을 했을 때, 나는 분명히 요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원이 선택되었을 때는 요 탭 키를 눌려서, 어, 그 선택되어지는 객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변할 때 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중복된 객체들을 선택을 할 때는 탭 키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한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자,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자, 이러한 아이콘들이 나오고요. 이 아이콘들은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했을 때, 자, 이런 아이콘은 자, 신축이 되고요.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했을 때는 무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려서 자, 이 부분을 눌렸을 때는 카피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클릭을 했을 때, 자, 스페이스바 눌리고 한 번 더 눌리면, 이 회전 명령이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자, 클릭한 상태에서, 자, 여기 작도 편집 부분에서, 자, 90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내가 선택했던 객체가, 90도가 회전이 되어지죠. 자, 다시 클릭을 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리고 자, 이 상태에서는 자, 클릭을 했을 때 자, 내가 여기에 그 확대 축소에 2를 주게 되면 2배로 확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5로 주면 2배 정도가 축소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그 편집에 관련돼서는 자,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뭐 그룹의 작성과 그룹의 해제, 분해 이것들은 어떻게든 하고 동일할 것이므로 여기는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자의 편집 부분도 자, 여기서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